안녕하십니까. 연수 리포터 3기 배영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연수구 연수 1동에 소재하는 한방마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러면 한방마을 입구에서 가을 하늘 좀 보여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야 좀 산뜻했을 텐데, 사실 그렇게 계획해 놓고 촬영까지 했는데 브이로그도 막 구성하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합적으로 막 구성을 하려니까 영상이 20분이 넘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좀 길이 조절을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연수구민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방마을은 최근 5년여 정도 전서부터 러시아 및 과거 구소련 영역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건너온 외국인 및 고려인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이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주목할 일이냐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모여드는 고려인 및 러시아계 외국인들의 수가 원래 거주하는 원주민 비율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집중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 최근 2, 3년 사이에 지역신문에서 자주 조명도 했고요. 이 한방마을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를 우리 원주민들, 한국인들이 어떻게 배려하고 또 바라봐야 하는지, 또 그간 조명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관들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본 거는 한방마을이 위치한 그 연수 1동의 외국인 인구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였어요. 일단 그 홈페이지에 이제 떠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아마 2019년 통계인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이제 연수 1동의 전체 인구가 28,720명이고 이 중 한국인 인구는 21,000명이라서 이걸 빼보면은 이제 대강의 외국인 정주 인구수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빼보니까 7,720명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한방마을에만 외국인이 사는 건 아니고, 그 외국인 중에서도 이제 귀화한 경우가 있다면은 한국인 인구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현재 연수 1동의 외국인들 대다수가 한방마을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니까 대강의 규모는 추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돼요. 저는 인천 지역에서 이제 오래 기자 생활을 했고, 또 몇 년 전에는 한방마을에 대한 르포 취재를 좀 해본 적도 있어서 이 지역의 어떤 동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 고려인 그리고 외국인 유입의 증가세는 몇 년 사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르포 취재했을 때가 2018년 12월 겨울이었는데, 그때 받은 통계 자료랑 이제 구청 관계자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방마을 쪽 거주 인구 추산치가 그 당시 3,200명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전년 대비 1,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결과는 7,000명 수준이라고 잡혀요. 물론 이 가운데서는 여기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1,000명 정도 빼면은 한 6,000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추산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갖고 이제 추산치로만 잡은 거긴 하지만 그 엄청난 증가폭이죠. 아무래도 다른 이유들보다는 고려인이나 외국인들이 인천에 와서는 공장 등지에서 노동자로 많이 종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싼 값의 임대료에 어떤 그 방이나 집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 원룸 기준으로 좀 보증금 없이도 그 월 30만 원 내외면은 방을 구할 수 있는, 좀 요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이제 먼저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고려인이나 외국인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는 것도 있겠고요. Я могу узнать какую-то информацию в Курьин-Мунавоне, сюда обращаюсь за помощью, если мне что-то нужно перевести или пояснить какую-то ситуацию. Вот в основном вот такие вот вещи. 방금 인터뷰한 외국인 주민분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여기에 현재까지 정착하는 고려인이나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방마을 내에 설립된 몇몇 곳의 민간 문화원으로부터 정주 과정에 전반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흐른 시간도 이제 5년이 넘었고, 그 사이에 이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도 한둘 생겼고요. 또 일부 바른 생각과 선견 지명이 있는 한국인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들과의 소통의 장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방마을이 이제 어느 정도 중앙아시아의 문화나 생활 방식 등에 대해 소개하는 장으로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도 좀 보여요.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꽤나 활발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먼저 정착한 20대 친구들이 본인들이 다니는 대학교나 교육기관 등에 가서 사귀는 한국 친구들한테 이 지역의 신문물이나 음식 등을 소개해 주거나 하는 식으로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젊은 한국인 친구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좀 바꿔가게 되는 거죠. 네, 한국 친구들이 만약에 놀러 가자고 하면 제가 이 함박마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앙아시아 음식 파는 데에 가서 이거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그래서 소개해 주면서 한국 친구들이랑 놀아요. 사실 한방마을을 얘기할 때 뭐 우범 지역이다, 뭐 사건 사고가 많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뭐 사실 부정은 못할 것 같아요. 뭐 뉴스에도 뭐 탑으로 실릴 정도로 심각한 사건 사고들이 많기는 했으니까요. 실제로 인천경찰청이 기동순찰대를 돌릴 만큼 우범지대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사실 여기 오랜 기간을 제가 취재차 다니면서 좀 이상하다 싶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뭐 주민들이나 뭐 택시기사들, 또 일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죄다 외국인들이 뭐 이 동네 물 흐려갖고 뭐 범죄 지역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방마을은 제가 최근까지 취재를 다닌 기간이 한 12, 13년 정도 돼요. 그래서 정말 잘 아는데, 그 고려인들이 본격 정착을 하기 시작했던 한 2015년경 전부터도 이미 여기는 슬럼화 이미지가 좀 강했고, 그래서 강력범죄나 뭐 여성 대상의 범죄들이 있어갖고 동네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고려인들이 들어와서 키리러 간판이 좀 생기고, 마치 그 고려인 타운과도 같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갖춰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게나마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제 뭐 이디야나 뭐 메가커피, 뭐 파리바게트, 그리고 뭐 최근 베스킨라빈스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들까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여기 거주했던 한국인들이 좀 고마워해야 되는 것 같은데, 러시아어가 좀 익숙하지도 않고 좀 억양도 좀 세고, 좀 남자애들끼리 좀 몰려다니기도 해요. 러시아 남자애들은. 좀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이미지들 빌미로 뭐 고려인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동네 망친다, 뭐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좀 씌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12년 이상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확신하고 있는 부분은, 만약 여기 동네 물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국인 범죄자들 책임이지 절대 고려인이나 외국인들 책임은 많지 않아요. 실제로 고려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비슷한 시선이 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내는 그 학교 현장에서 이미 몇 차례 나타나서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죠. 실제로 2018년에 발생했었던 다문화 가정 중학생 추락사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고려인들 또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 현장에서 왕따를 당해서 결국 사망까지 갔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을 상대로 일반 학생들이 저지른 뭐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이주민 혐오를 대변하는 사건이었죠. 게다가 그때 사망한 아이의 패딩 점퍼를 범죄 학생이 뺏어 입은 모습, 정말 전국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때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인천시 교육청의 당시 공개 자료 하나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게 2018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현황이라는 자료였어요. 그 당시 그 자료에 따르면 당해 1학기 기준으로 인천에서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6,907명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 14.9%가 증가한 수치였고요. 전국 다문화 학생의 5%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빼면 사실상 1위 규모였던 거죠. 근데 인천의 학교 현장에서 외국에서 이주한 다문화 가정 학생하고 그 일반 학생이 같이 이제 수업을 받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이미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 학부모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천은 이제 세계적인 다문화 대도시예요. 만약 그게 싫다? 그럼 싫은 당사자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 교육청에 문의도 해봤지만 그 중고등학교 자료는 받질 못했고요. 그 나이스 교육통계 다문화 학생 상세 현황표라는 거를 받아봤는데, 한방마을하고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이제 문남초등학교랑 한박초등학교거든요. 근데 문남초교가 그때 120명, 한박초교가 이제 73명이었고, 중고등학교도 10명에서 20명 정도의 다문화 가정 학생이 다니는 학교들을 어렵지 않게 좀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중학생 추락사 사건 일어났을 때 인천시 교육청이 이제 도성은 교육감님 주도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때 뭐 학교 폭력 뭐 원스톱 대응센터 이런 거를 가동한다는 식으로 특별 대책이랍시고 이제 내놓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취재 나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게 무슨 특별 대책이야 라는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특별대책 발표했던 당일하고 그 다음날 지역 시민단체에서 기존 방안 반복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러면서 비판 여론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또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갖고 제가 교육청에 문의도 하고 혹시 또 그 사이에 뭐 추가 대책 같은 게 나온 게 있냐 뭐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담아 갖고 정식 절차 거쳐 갖고 이제 공문까지 보냈는데 시교육청은 물론 학교 현장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본인들이 자신 있는 정책이나 대책이 있었다면 얼마든 답변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대책이 아직 부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를 전제하면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혐오를 당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시민단체들은 좀 사건이 좀 일어났을 때만 얘기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더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기 한박종합사회복지관 얘기예요. 이 기관은 이제 연수구가 지난 2019년 10월에 위탁 방식으로 개관을 했는데 이보다 앞서서 이제 건립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그러니까 복지관사 공사가 한창 진행될 당시에 그 연수구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복지관을 통해서 고려인이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이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인천시 산하의 이제 인천연구원에서 다문화 관련 연구 자료들을 되게 많이 내놨거든요. 그때 인천연구원이 그 다문화 교육하고 인권 그리고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교육 현장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들에게까지 필수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놨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고려인들이나 외국인들 만나서 직접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의외로 복지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이유가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2019년이면은 이제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인이나 이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아직 인지가 덜 돼서 아직 언급이 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어떤 기대보다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 관계자하고 한두 차례 전화 연락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 통화로 느꼈던 점은 당시 연수구의 방향성이라든가 인천연구원의 연구자료 등에 대해서 현재 복지관 운영 주체가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좀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관 측이 따로 자체 운영 방향이라든가 입장 등에 대해서 추후 전달해 주기로는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박마을이 그동안 여성친화 안심도시 조성사업이나 또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통해 동네 분위기가 일부 개선되는 듯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성과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을 비롯한 어떤 정치인들이나 어떻게 보면 또 행정가들의 성과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반은 최근 5년여간 유입되어 왔던 킬러권 인구 그리고 그 인구가 유입되고 유동되면서 보여준 움직임에 있다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먼저 이곳에 살기 시작한 원주민 한국인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등으로 동네 물 흐려졌다 이런 얘기들 자꾸 하시는데 제가 취재해보니까 그 물 흐렸다는 행위들 대다수가 한국인 범죄자들이 한 거더만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색안경을 끼고 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고려인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아셔서 이들에 대한 삐딱한 시선들은 조금 바로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이 물론 오래도록 혈연, 지연의 사회를 계속 지속해왔다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천광역시는 세계 수준의 다문화 대도시고요. 더군다나 연수구는 10월에 ICRC 같은 국제 행사도 여는 이제 명백한 국제도시입니다. 외국인들, 다른 언어 쓰는 분들 보는 건 너무 이제 당연한 거니까 이제는 이 역시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시라. 적어도 인천 사람이면 그건 기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1월에 또 재밌는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